14장 1절에서는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를 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입출력 스트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읽고 출력하는 작업을 빈번히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때 데이터를 읽고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출력 API에 대해서 살펴보자입니다. 자, 입출력 API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스트림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다 붙어 있는데요. 그럼 스트림이 뭘까요? 자바에서 데이터는 스트림을 통해 출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스트림 하게 되면은 흐르는 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 뜻으로 개울, 시냇물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물과 같이 데이터가 흘러서 지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스트림이에요. 여기도 스트림이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출발인지 또는 도착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스트림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스트림을 입력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스트림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게 되면 이때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도착지가 되면은 입력 스트림,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출발지가 되면은 출력 스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데이터가 흘러서 프로그램 쪽으로 올까요? 그래서 출발지에 해당되는 곳이 키보드, 파일 또는 다른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보내면 데이터는 어디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착지로는 모니터, 파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입출력 스트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출력 스트림은 크게 바이트 기반 스트림, 문자 기반 스트림으로 나누는데요.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 그림, 멀티미디어 등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고 출력하는 스트림입니다. 문자 기반 스트림은 문자 데이터를 읽고 출력할 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자바 표준 API에서 java.io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입출력 스트림과 관련된 클래스들인데요. 이들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바이트 스트림인지 또는 문자 스트림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java.io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바이트 기반 스트림, 문자 기반 스트림으로 나누는데, 바이트 기반 스트림도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 있고요. 문자 기반 스트림도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 있습니다. 바이트 기반 스트림 중에서 입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는 인풋 스트림입니다. 바이트 기반 스트림에서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는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java.io 패키지에서 클래스 이름이 인풋 스트림으로 되어 있다면 이 클래스는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이라는 뜻이고요.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은 파일에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이 되는 겁니다. java.io 패키지에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는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클래스는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파일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스트림인데요. 바이너리 출력 스트림이 됩니다. 문자 기반 스트림에서 입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는 리더입니다. java.io 패키지에서 뭐뭐뭐 리드라고 하는 클래스는 리드를 상속해서 만든 클래스인데요. 끝에 리드가 되어 있으면 문자 기반 입력 스트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리드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기반 입력 스트림입니다.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는 write입니다. java.io 패키지에서 뭐뭐뭐 write로 끝나는 클래스들은 write를 상속받는 클래스인데요. 이들 클래스는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write는 문자를 파일에 저장하는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이들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림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스트림을 입력 스트림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스트림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출발지가 파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파일로부터 바이너리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문자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너리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입력 스트림은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문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스트림은 파일 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나갈 경우에 도착지가 파일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가 바이너리 데이터일 경우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는 파일 write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java.io 패키지에는 다양한 input 스트림, output 스트림 클래스가 있고요. 다양한 read와 write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사를 보고 이들 스트링 클래스가 바이트 기반인지 또는 문자 기반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인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웃풋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인데요.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모든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 클래스는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웃풋 스트림의 하위 클래스는 전미사로 아웃풋 스트림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스트림만 예외네요. 아웃풋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은 이들 하위 클래스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표는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설명한 건데요. 이들 메소드는 아웃풋 스트림의 모든 하위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를 볼게요. write int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write 메소드는 하나의 바이트를 받아서 출력하는 메소드예요. 자, int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입이 int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받게끔 되어 있지만 4바이트에서 끝 한 바이트만 출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int 타입이라고 해서 4바이트를 출력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메소드인 write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타입으로 바이트 배열이 왔는데요. 이 write 메소드는 주어진 바이트 배열에 있는
모든 바이트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세 번째 라이트 메소드는 좀 복잡하죠. 두 번째 라이트와 공통점은 바이트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한다는 건데요. 전부 다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개값은 이 배열에서 시작 위치를 알려주고요. 세 번째 매개값은 이 시작 위치로부터 몇 개만 출력할 것이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게 되면은 바이트 배열 buf부터 랭개까지의 바이트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메소드는 플러시인데요. 이 플러시는 출력 스트림에 있는 버퍼에 잔류하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바로 데이터가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출력 스트림의 작은 버퍼에 데이터가 쌓였다가 버퍼에 데이터가 다 쌓이면 비로소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런데 버퍼의 데이터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게 할 경우에 바로 플러시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소드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클로즈는 출력 스트림을 닫는 역할을 하는데요. 출력 스트림을 다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클로즈하는 게 좋습니다.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rite int b 메소드를 살펴볼게요.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 int 4바이트에서 끝 1바이트만 출력 스트림으로 보냅니다. int는 정수 기본 타입에서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4바이트 값을 받아서 4바이트를 모두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그림처럼 4바이트에서 끝 1바이트만 출력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럼 나머지 상위 3바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버려집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챕터 14의 섹션 01.exam01 패키지에 있는 write exam플인데요. 메인 메소드에서 output stream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파일에 출력하는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파일 output stream은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입니다. 바이트를 파일에 출력을 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와 같이 매개값으로 경로와 함께 주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경로 구분자를 작성을 할 때는 역슬래시 기호 2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슬래시 기호를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ctemp 디렉토리 밑에 test1.db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바이너리 데이터, 즉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든 거예요. 10라인에서 12라인은 출력할 바이트인데요. 3바이트를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14라인부터 16라인까지 이 3개의 바이트를 출력을 합니다. write 메소드에 바이트 타입 A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A가 4바이트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되지만 이 write는 끝 1바이트만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10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write B도 마찬가지고 write C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 스트림을 가지고 데이터를 출력을 했다면 반드시 끝에 플러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플러시는 출력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버퍼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write를 한다고 해서 바로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출력 스트림 전단에 작은 버퍼에 쌓였다가 버퍼가 다 차면 자동 플러시가 되어서 데이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출력 버퍼가 아직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출력 버퍼 안에 있는 데이터가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출력 버퍼를 비우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플러시예요. 그리고 더 이상 출력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력 스트림을 닫는 게 좋습니다. 출력 스트림이 사용했던 자원들, 즉 메모리를 풀어주기 위해서죠. 만약에 여기서 플러시를 하지 않고 클로즈만 넣게 되면은 이 클로즈 안에 플러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모두 스트림을 통해서 내보내고 스트림이 닫혀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write를 하고 나서는 플러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로즈는 지금 이 예제처럼 바로 호출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write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는 반드시 플러시 메소드를 호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서는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파일 탐색기로 ctemp 폴더를 보면 이와 같이 test1.db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est1.db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보게 되면은 크기가 3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3바이트를 출력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3바이트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est1.db 파일은 바이트가 저장된 파일이기 때문에, 즉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어보면은 깨진 데이터처럼 보일 겁니다. 나중에 파일 인포 스트림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지 말고 크기가 3바이트 크기를 가진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트 배열을 매개값으로 갖는 write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개값으로 주어진 배열의 모든 바이트를 출력 스트림으로 보냅니다. 그림을 보시면 5개의 바이트가 저장된 길이 5 배열을 매개값으로 주게 되면 이 write 메소드는 이와 같이 5개의 바이트를 차례대로 출력을 시킵니다. 섹션 01에 exam 02에 있는 write example인데요. 메인 메소드에서 이와 같이 output stream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파일 output stream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test2.db 파일에 출력을 할 겁니다. 10라인은 출력할 바이트 배열을 생성하는 코드고요. 길이 3짜리 배열이죠. 그래서 이 배열을 write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값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write를 호출한 다음에는 플러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더 이상 출력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close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지만 파일 탐색기로 ctemp 폴더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test2.db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보게 되면은 크기가 3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길이 3짜리 배열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3바이트로 크기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est2.db 파일도 바이트가 저장된 파일이기 때문에, 즉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면은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학습할 때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볼 겁니다. 지금은 크기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매개값을 받는 write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매개값은 배열이고요. 두 번째는 시작 위치, 세 번째는 개수인데요. 배열 B에서 B up에서부터, up는 인덱스를 이야기하죠. B up에서부터 len 개의 바이트만 출력 스트림으로 보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길이 5짜리 바이트 배열이 있는데요. B1부터 3개만 출력 스트림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write 하고
이 배열을 첫 번째 매개값으로 주고 시작 위치가 1 인덱스니까 1, 1부터 하나, 둘, 3개니까 3을 주면 이와 같이 3개의 바이트만 출력 스트림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제를 볼게요. 섹션 01의 이그젠 03 패키지에 있는 라이트 이그젠플입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아웃풋 스트림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대입을 했습니다. 저장할 파일 이름은 test3.db로 주었습니다. 10라인은 길이 5짜리 배열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0부터 3개만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이 파일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매개값으로 어레이를 주고 20이 1 인덱스니까 1 인덱스부터 하나, 둘, 셋, 3을 주면 20부터 40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항상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플러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출력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로즈를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솔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지만 파일 탐색기를 보면 이와 같이 test3.db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보시면 크기가 3바이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바이트 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이 파일의 크기는 3바이트가 됩니다.